네가 가끔 다른 사람이 돼. 82년생 김지영도 조현병 환자였다. 아영아, 사실은 다 제 잘못이에요. 지영아,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 아는 집도 외국인데 아빠가 바람나서 타 지역 가서 살고 한 번도 딸 양육비 안 보내줬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참 본인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해서 이미 수십 년 동안 소식도 없이 그냥 나름대로 잘 샀을까 하고 믿고 싶은 그 아버지 더 이상 생각하시는 거, 그거는 자기의 삶을 더 어쩌면 자책하고 학대하는 마음이다라는 것부터 먼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또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예요? 라고 하면서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전 못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연을 보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이 패널분들, 우리 패널분들은 어차피 이 드라마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 패널분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오늘 이 방송을 또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자, 등장하는 사남매가 모두 이혼을 하는 이야기. 사남매가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중 두 커플은 다시 재결합을 하고 다른 두 커플은 다른 짝을 만난대요. 극중 배우 이민정이 맡은 역 송나인은, 이민정은 누구? 이병헌 씨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병헌 씨가 바람 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줄 것인가. 옛날에 이 문제 심리 제가 분석하느라고 좀 한마디 했는데 어떤 앵커가 그러더라. 아니 이민정 같은 이쁜 부인을 옆에 두고 다른 여자를 이 바람을 피우는 거 그거 말이 됐냐고 그랬어. 아니 앵커분은 아침 먹었다고 점심 안 먹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갑자기 할 말을 잃어가지고 이러더라고요. 본인이 이해를 못하겠대요. 자기는 그냥 아침 먹으면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대요. 그래 우리 마음이 달라요. 그랬어요. 극중 송나인은 당찬 성격에 의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한 소아 전문 병원 내과 있으며 같은 병원 의사인 남편 윤규진과 이혼을 하게 됐다가 다시 재결합을 합니다. 전 사실 이 송나이라는 이 여자의사가 같은 병원의 내과 의사인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내면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거 완전히 환상이고 가장 최고의 커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혼을 했다가 다시 재결합을 한다. 이 드라마 이야기 들으면서 이 작가의 어떤 판타지와 로망이 반영된 드라마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연어부부처럼 티격태격하던 수준이었던 이들 부부는 유산 이후 관계가 더욱 틀어지기 시작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유산이라는 건 임신했다가 유산이지, 유산을 받은 다음에 서로 누가 더 많이 가질까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금세 이혼 합의와 서류 사인까지 이루어지고, 다만 현재 아파트를 급매할 경우 1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됨을 알고 당분간 비밀 동거를 하기로 합니다. 동거 계약서까지 작용하며 이혼 후에도 한 집 살이를 한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지켜보기도 했지만 실제 저런 것이 가능할까 싶기도 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거는 꽤 있어요. 그럼요. 꽤 있어요. 겨우 1억 손해가 아니라요 3억, 5억 이렇게 내면 당연하죠. 그러면 생리적으로 각방 쓰느냐, 원래 각방 쓰는 부부의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쇼윈도우 부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나이 30대 중반 되고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결혼해서 너무 멋있지만은
집에서 각방 쓰면서 서로 각자 아주 우아한 삶을 사는 걸 보여주는 거. 이런 분들이요, 실제로 이 커플들 모임에 갈 때는 너무너무 인고 부부예요. 근데 딱 문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잘 지내는 그런 분들이 각방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동거계약서까지 작성하여서 이혼해도 한 집 사이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생리적인 문제는 어떻게 했냐? 그거는 뭐 각자 필요할 때 알아서 하든지 각자 따로 도시락 챙겨 먹는 다라고 이제 제가 또 인터뷰를 하면서 알게 됐죠. 제가 아는 이혼 부부들은 대부분 막장을 보았다고 말할 정도로 해피한 경우는 보질 못했거든. 사실 그건 그래요. 되게 이 막장을 돼가지고 어느 한쪽이 죽었다 살다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실인데, 드라마니까. 그리고 사실 비밀 동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살던 대로 사는데 법적으로 이혼하고 그냥 쇼 윈도로 사는 걸 그대로 사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드라마 기획 의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혼도 유행이 된 시대라는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 단초가 된 이 드라마는 부모와 자식 간 이혼에 대한 간극과 이혼이라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젊은 세대를 통해 모두가 각자의 행복 찾기를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멋진 말이긴 한데 어쨌든 각자 행복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리얼의 원단의 마음으로 이 드라마를 만들었으니까, 이 드라마는 현실을 보여주기보다는 가장 이상적인 리얼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행복이 어떻게 되는 게 행복인지, 어떻게 되는 게 불행인지, 이혼하면 불행이고 결합하면 행복이다, 이 논리에 상당히 충실하는 드라마일 거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죠. 너무 뻔한 이야기들 같기도 하면서 요즘 젊은 부부에게 책임감이 없다, 왜 부모 세대처럼 살지 못하느며 마치 계몽 드라마를 만들겠다는 것처럼 보여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이게 마치 계몽 드라마처럼 받아들였다는 건, 이분도 이혼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인내심이 부족하고 내가 기억 상실증이 심하고 또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까지 또 다 한다라는 것을 이 사연에서 느끼게 되네요. 이혼이라는 위기를 헤쳐나가며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 결혼 생활 또 주변의 여러 이혼한 부부의 모습에 이 드라마 장면을 아무리 대입해 보려 해도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현실에서 너무 무겁고 어두운 주제인 이혼을 이렇게 밝고 유쾌하게 그렸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던 걸까요? 아니요. 이 드라마의 가장 에센스는요, 이혼을 해도 생계에 문제가 전혀 없고 내가 생계형 결혼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을 그렸기 때문에 밝고 유쾌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지 못해서 결혼생활을 영위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예와 같은 결혼생활을 유지한다, 그 모습이 아니라 멋진 내만의 삶을 혼자로 살고 싶어 하면서 이혼도 할 수 있고, 네, 나 멋진 삶을 혼자서 지내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도 신진보다는 구진이 좋아, 그래서 구진으로 나는 계속 다시 장착하고 나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혼을 쉽게 하는 사람은 없을 듯해요. 하느님이 이렇게 하는데 이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결혼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혼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은요 이래저래 다 하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역시 여의주라는 분은 또 경제력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패널 이 드라마 보시고 나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사님 다음 주에는 개인 상담 안 하겠죠? 다음 주 일요일은 방송이 없어요. 그 대신에 다음 주는 이번 오는 주죠. 추석 특집으로 화수목금토 쫙 밤 10시에 저하고 생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댓글로 바로 이 상담을 해주면서 또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슈퍼 울트라 생방송을 여러분에게 하려고 지금 추석 특집 방송 준비 중이라는 거 아시죠?
근데 황심소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지원이 이 빵빵하지가 못해가 추석 특집 방송 하는데 우리 지금 스태프들 지금 입이 입청단까지 지금 튀어나왔어요. 예, 입청단 튀어나왔으니까 제가 잘 못 보죠, 그죠? 네, 그건 그렇고 이 다시 돌아오셨다는 이분들 한 번 다녀왔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 의사하고 의사가 결혼했다는 게 굉장히 그 좀 이상적인 드라마의 모습이다. 드라마의 결혼한 사람 의사가 통했다니까요. 네. 의사 소통이 잘 되겠다. 네, 의사는 네. 서로 통하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더 재밌는 거는 잘생긴 선남 선녀 의사 결혼했는데 이분이 이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시월드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이혼을 한다는 거야. 시월드는 이렇게 징글징글하고 진짜. 근데 참 재밌는 게 의사 며느리를 본다, 의사 사위를 본다고 할 때 시월드가 작동할 거라고 믿는 거,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 사실은 간혹 가다가 의사분이, 특히 여성 의사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시댁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더 열불 하면서 본인도 의사고 남편도 의사인데 이 남자는 지가 번 돈은 집에 한 푼도 안 갖다 주고 항상 자기가 의사해가지고 이 돈 집안 살림도 하고 애들 교육비 다 시키고 그 XX는 쟤한테 돈 안 갖다 주고 그냥 지 하고 싶은 거로 다 하면서 살고 따로 또 여자한테 돈 뿌리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거를 지금까지 참고 10년 20년 살았다. 근데 지금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요. 예. 집이 그래 그 사이에 결혼 생활을 해가지고 아파트도 2채 3채 장만을 했는데 지금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할 무렵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의사 남편이라는 거는 진짜 결혼을 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의사 남편에 대해서 남자로서 좋아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 하나 더 키운다. 아니죠. 내 자식 새끼 아버지니까 이 마음으로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하고 이혼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남세스러우니까 그냥 산 거죠. 그냥 살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지 시월드가 어쩌니 저쩌니는 핑계일 가능성이. 배우자의 불만이라면 의사 남편이 뭐 불만이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그렇죠. 그 의사 남편이 추구정차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돈 한 푼 집에 안 갖다 주고 이 다른 여자한테 쓴다 이런 소리 할 때나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래. 그래도 네가 능력이 돼서 돈을 잘 버니까 남편이 그런 개지랄을 해도 다행이다야. 역시 의사가 좋다. 역시 전문 직종을 가져야지. 뭐 이런 소리나 듣지. 그리고 속으로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래 네가 잘했어. 의사 됐지만 네 팔자가 그 모양이지. 네 머리는 좋지만은 네 여자 팔자는 역시 디룽박 팔자, 디룽박? 조롱박 팔자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여자 팔자는 디룽박 팔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보다 못한 또 이 여성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또 드라마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한편으로는 이런 의사 커플이 이혼하고 서로 막 미친 짓 하면서 지내지만 그렇게 하면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이런 드라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서로 각자의 이 잘못을 깨닫고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하는 마음에 불씨를 다시 피워가지고 결합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동화로 만드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리얼로 사는 사람의 판타시, 드림 컴 트루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이혼이 너무나 일상화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신데렐라 이 재결합 스토리와 같은 동화
가 드라마로서 표현됐기 때문에 인기가 좋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박사님 책 보면 짝사랑이라는 책을 보면 네. 두 사람이 짝이라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니까 짝이다라고 믿고 사세요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이 드라마에서는 뭐 멋있게 헤어졌다고도 짝인가봐 그래서 만나서 다시 재결합해서 올해까지 잘 살았어요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이 심리학에 대한 강도, 단순한 심리학에 대한 강독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찾고 내가 21세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에서 어떻게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치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새로 찾는 21세기 심리학 강독 이 강좌에 여러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저와 함께 심리학의 역사, 심리 또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